데이터로 사용하지 않도록 옵트아웃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을 위한 법률 백신 법무법인 로백스의 고지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AI 서비스를 활용해서 변호사 업무를 실제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텐데요. 최근 오픈클로나 클로드 코워크 같은 AI 에이전트 서비스가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챗GPT와 같은 기존 AI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채팅형 AI 서비스였던 반면에 오픈클로나 클로드 코워크 같은 경우에는 AI 에이전트 서비스로서 단순히 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컴퓨터 환경에서 실제 작업을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메일 확인이나 캘린더 관리, 웹 검색, 파일 정리 등 일상적인 업무를 자동적으로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핵심은 이제 AI가 말만 하는 존재를 넘어서 실제로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서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본격적으로 대체하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AI 서비스를 활용해서 실제 업무를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AI를 업무에 활용하기에 앞서 주의해야 할 점을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법률 문제는 개인의 내밀한 문제와 관련된 경우가 많고 전화번호나 주소, 주민등록번호, 금융거래 내역 등 관련 자료에도 개인정보가 다수 존재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상 정해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을 할 수 없습니다.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 자료를 주고받는 행위처럼 제3자 서버를 거쳐간다고 해서 그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다만 AI에 입력한 데이터가 AI 서비스 제공자의 학습 데이터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대부분의 AI 서비스는 사용자가 제공한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되 사용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옵트아웃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많이들 사용하시는 챗GPT부터 이 옵트아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챗GPT 화면인데요. 여기서 하단 버튼을 누르시고 설정을 누르시면 이런 설정 창이 뜹니다. 여기서 데이터 제어를 누르시면 모두를 위한 모델 개선이라는 버튼이 있고 이게 꺼짐으로 되어 있어야 저희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옵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픈AI와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버시 포털을 통해서 영구적으로 데이터 학습을 막도록 요청을 할 수 있는데요. 보시면 오픈AI 프라이버시 포털을 운영을 하고 있고 여기서 Make a Privacy Request를 통해서 영구적으로 개인의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지 않도록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클로드와 같은 경우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옵트아웃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제미나이와 같은 경우에 조금 우려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비즈니스용인 제미나이 워크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입력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개인정보 처리 지침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용의 경우에는 구조가 조금 복잡합니다. 옵트아웃 옵션과 데이터 저장 기능이 함께 묶여 있는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즉 학습 활용을 거부하려고 하면 데이터 저장 기능까지 함께 비활성화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하실 수 있고 AI를 업무에 활용하려고 하시는 경우 위와 같은 사항을 충분히 점검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AI를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서 AI를 먼저 충분히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AI는 말은 잘 듣지만 진짜 내 말에 따라서만 행동하는
그래서 막연하게 알아서 해줘라고 한다면 기대하는 결과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먼저 시킬 업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업무를 나누실 필요가 있습니다. AI 서비스들도 COT라고 해서 체인 오브 톳이라고 하는데요. 복잡한 업무를 단계별로 쪼개서 처리해서 문제 해결력을 높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업무 프로세스를 가장 잘 아는 본인이 먼저 업무를 잘게 쪼개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업무를 잘게 쪼갰다면 이제 각 업무별로 뭐가 중요한지,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를 X, Y축으로 나눠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X축은 정형성입니다. 왼쪽으로 갈수록 정형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비정형적이고 구조가 조금 열려있는 업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Y축은 정확성인데요. 아래로 갈수록 오류가 어느 정도 허용되는 업무이며 위로 갈수록 오류가 거의 허용되지 않는 업무라고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1사분면 업무를 3사분면 업무처럼 지시를 하면 결과가 좀 위험해질 수 있고, 4사분면 업무를 2사분면처럼 지시를 한다면 사고가 막혀서 제대로 된 아이디어가 도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법률 업무도 마찬가지로 어떤 업무는 정확성이 필요하고 어떤 업무는 비정형적이라서 아이디어를 포착하는 게 중요한 업무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XY 두 축으로 나누면 내가 하려는 업무가 어떤 성격인지 명확하게 보일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각 업무 특성에 맞게 인간의 개입 정도를 높이거나 해당 업무에 특화된 AI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AI 서비스를 어떻게 활용을 할지 결정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업무를 분석을 하셨다면 이제 업무 성격에 맞춰서 활용할 AI를 선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AI 서비스들은 매우 많고 각자 성격이 매우 다릅니다. 예를 들어 챗GPT는 지시에는 잘 따르지만 지시에 좀 과도하게 매몰되는 경향이 있고, 클로드는 과거 오프스나 소넷 3.0 이전에는 글쓰기 성능이 매우 뛰어났는데요. 현재는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번역체 느낌이 있고 어색한 문장 구사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코딩이나 향후 앞서 말씀드린 클로드 코워크를 통해서 에이전트 AI 서비스로서의 발전은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사용하시는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구글 서비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검색 능력이 강점이지만 지시 수능도 측면에서는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표현도 조금 딱딱한 측면이 있습니다. 노트북 LM 같은 경우에는 논문 자료 기반의 작업에서는 환각 방지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뛰어난 성능을 보입니다. 그리고 저희 변호사들이 자주 사용하는 서비스 중에는 엘박스 AI나 슈퍼로이어와 같은 법률 AI 서비스가 있는데, 법률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성이 매우 뛰어나지만 그 정확성이 뛰어난 만큼 답변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추론 능력 측면에서는 좀 다른 AI 서비스들에 비해서 성능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추론 능력이 뛰어나다면 빈 공간을 메우는 경향이 존재하고 할루시네이션 형상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할루시네이션을 최대한 억제를 한다면 추론이나 발산적 사고 측면에서는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나눈 업무들의 특성에 따라서 적절한 AI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I 서비스의 지시와 검증을 반복하면서 업무를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변호사분들께서도 많이 공감하시겠지만 실제 의뢰인분들께서 가져오신 판례 중에 가짜 판례인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청자께서도 만약 이 영상을 보고 활용하실 때 사실관계 틀린 게 없는지 최종적으로 직접 공부를 하시면서 확인을 하시거나 주변에 변호사가 있다면 반드시 추가적인 검증을 하셔야 합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거는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기 그 정확성이 매우 중요한 고소장 작성을 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실관계를 기재를 하실 때는 사실관계를 쭉 나열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